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진중권이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쟤네들한테는 절대로 투표하지 맙시다. 빙고. 그리고 자기는 녹색당에 투표하겠답니다. 그리고 586좀 이제 더 이상 친문 586좀 안 봤으면 좋겠다. 진중권이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에게 드디어 칼집을 꽂았습니다. 칼을 이렇게 꽂았어요. 전에는 문재인의 진정성을 믿는데 조국이 이 나쁜 놈이고 뭐 이렇게 갔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PK 친문들하고 문재인이를 구별한 게 의미가 있느냐. 나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제는 인해 장막 아니었다. 문재인은 처음부터 친문들하고 같은 막 한 몸이었다. 이제와 이제 깨달았나요? 그러면서 조국 사태 이후에 이 부조리국, 이 극본을 쓴 사람은 문재인이다. 이러면서 진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진짜 나라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내가 경험했다. 이렇게 이제 진중권이가 이야기를 했는데 진중권이 다음에는 우리 모든 보수 세력이 뭉친 말하자면은 통합 보수당에다가 찍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투표라는 건 여러분 누구를 안 되기를 바라서 투표를 하려면은요, 이 사람 좋아하지 않더라도 이 후보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진중권 일당 백인에 맞습니다. 정석진님, 이 황교안 대표님 피하지 마시고 이낙연과 맞짱 뜨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리얼님, 상상도 못한 나라. 이런 나라에서 우리를 살게 한 친문, 그 다음에 문재인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네, 젠소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줄리님, 진중권이 바른말 하는 세상이 올 줄이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정경심이 표창장 위조, 뭐 사모펀드 의혹 이런데 정경심이 보석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재판정에서. 근데 이 송인권 부장 판사란 사람, 검찰 막 야단치고 검찰이 뭐라고 말만 하면은 말도 못하게 하고 검찰하고 대판 싸웠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편파 재판장. 거기다가 이 사람은 친문이고 어떻게든지 쓱쓱 비벼가지고 뭐 좀 돼보려고 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이 정경심 변호인들도 이 송인권이가 재판을 하는 동안 보석을 신청을 해야지 말하자면은 나올 수 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번 재판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재판장이 이런 경우를 하는 경우는 정말 세상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재판인데 뭐 보석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러면서 지가 먼저 말을 꺼낸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경심아, 경심이 변호인단 10억짜리 변호인단 빨리빨리 보석 청구해. 내가 재판 맡을 때. 이제 이런 겁니다. 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이 사람이 검찰은 말하자면은요. 이 정경심이를 기소한 사람이기 때문에 검찰도 재판의 당사자입니다. 재판의 당사자는요,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이게 법입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근데 말도 못하게 하고, 검찰! 가만히 계세요! 막 이러고 말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는요, 고영건 그 검사장이요, 몰고 가가지고 한번 본때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재판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는데, 오늘 재판에 대해서 비공개로 재판을 하겠다고 송인권이가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송인권이 말하자면은 비공개로 재판을 한 이유를 뭐라고 들었느냐. 여러분 한번 찬찬히 이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형사소송법에서요. 공판 기일을 포함해서 형사재판은요.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특히 형사재판은요. 100% 공개해요. 이거는 야로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재판부가요. 형사소송법 266조 7 사항에 근거를 해갖고 송인권이가 뭐라고 했느냐. 공판 준비 기일을 공개한다. 그러니까 어느 날 재판하는지는 공개하겠다. 날짜는 공개하겠다 이거예요. 오늘 하는 거는. 그렇지만은 공개를 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개를 아니할 수 있다는 266조 말하자면 7 여기에 제 사항에 의거해 갖고 말하자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 이게 무슨 뭐 독재 시대의 재판입니까? 이게 무슨 군 법정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나라 사법 사상 이런 일이 있었던 거는 여러분 처음입니다. 그리고 정경심 같은 형사 재판에 더구나 이거는 파렴치험 아닙니까? 증거인멸도 얼마든지 그냥 했고 뭐 PC를 한밤중에 PB하고 들고 나오지를 않나.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네, 성폭력에 의해서는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경심이 같은 이런 뻔뻔한 경우, 뭐 금융사업에다가 표창장 위조, 뭐 사기, 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폭행 이 범죄의 경우에는 이 피해자에 대해서 막 너무 이렇게 구체적인 구술이라든가 이런 걸 사람들 있는 데서 다 듣는 것 자체, 또 피해자가 그렇게 그거를 증언하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고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빼놓고는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김수진님, 송인권은요 고발 당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틴 김님처럼 저런 자식을 판사라고 부르지 말아라. 저도 정말 송인권 그냥 그 작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는 뭘 뜻하겠습니까? 아마도 오늘 송인권은요 정경심리를 보석을 받아들여서 풀어주려고 이걸 비공개를 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뭐라고 막 하고 막 이거 그 기사화 되지 못하도록, 말하자면은 사람들로 하여금요 비공개로 해가지고 그냥 밀실에서 재판해가지고 그냥 정경심이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를 이 송인권이라는 작자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 기고만장했겠죠.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 됐어? 김명수 형님이, 우리 형님이 지금 대법원장이야? 짱이야?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법원 짱입니다, 여러분. 김명수는요. 이건 무슨 범죄 조직 같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봐주고. 윤석열 총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수를 하다니요. 그럼 우리 검찰이 무슨 검사가 깡패입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대한민국의 재판부, 대한민국의 사법부, 대한민국의 송인권이 같은 판사를 참칭하는 인간들,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는요 깡패가 아니라 조폭에, 말하자면은 이 우리가 대부 같은 데 보면은요 그런 마피아 조직에 이 충성하는 변호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로버트 듀발이 나왔던 그 역할, 바로 그런 거예요. 범죄 조직의 조력자. 이거는 더 나쁜 놈들이죠. 그런 점에서 송인권이는요 범죄의, 말하자면 조력자인 겁니다. 대법원장 아닙니다. 대법원의 짱일 뿐이에요. 이렇게 만든 게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좌파 정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한이 있더라도 문재인은 정말 올해 총선에서 문재인에게 우리가 심판장을 내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미애,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최미애가요 이 수의를 입고 그냥 얼굴이 팅팅 부어가지고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용서해 달라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저도 문재인 일당에게 뭐 너도 안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너도 울산 시장 선거 부정으로 너도 집어넣을 거니까 너도 나서야 돼, 이래가지고 협박 겸 제 어떤 안위를 위해서 나갔습니다 이러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떨어뜨리면서 용서해 달라고. 추미애가 그럴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은요 우리 역사상 최고의, 말하자면 형을 받고서 진짜 감옥에서 마지막까지 못 나오게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야비한지를 여러분, 어제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1심보다도 더 배가 되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너무나 모욕스럽고 이러니까, 더구나 다스라는 거는 그 집안 회사 아니겠습니까? 무슨 공공기관이라든가 뭐 한전에 그거를 속인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중형을 내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이건 너무나 모욕이다. 그리고 검찰은 사람을 안 죽여도 내가 죽인 것처럼 해주겠구나. 자, 이걸 제가 보면서 이것도 최강욱 솜씨가 아닌가, 최강욱 작품이 아닌가, 저 이런 생각했습니다. 즉 검찰에 대해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검찰은 저렇게 흉측한 놈이다. 그리고 검찰은 정말 이 1심에서 있는 걸 부풀려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을 저런 식으로 모욕을 주는구나, 치욕을 주는구나. 검찰 애들 무서워.
이런 거를 은연중에 딱 오버랩을 시키는 겁니다. 도플갱어 시기로요. 아주 사악하고 아주 정말 무서운 것들이 바로 청와대에 있는 주사파, 친문, 최강욱 같은 떨거지들인 겁니다. 얘네들 하는 수법 보세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충분히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검찰에 대해서 검찰 인사를 딱 하면서 검찰 개혁이라고 막 그 꽃단장 분식을 해가면서 그 안에서는 좌파 독재, 영구 독재를 그 안에 두고서 당위정을 입힌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명박 대통령 그 선거를 검찰 선거를 딱 붙여가지고 이 사람들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총장을 우리가 어떻게 보호해야 되나, 이 보호하는 데는요, 여러분 그냥 앞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강직한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칼을 댄 사람입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으로서 제 할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요, 어저께 검찰에 대한 최강욱의 작품이라든가 이런 거 보고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최교님께서도 철면피가 먼저다.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진짜 이 문재인 왈 철면피는 문재인 아니겠습니까? 네, 김초롱님, 이명박 대통령은 애국자다. 이명박 대통령이요, 여러분 정말 훌륭한 일 많이 했습니다. 리먼 사태 막아갖고 우리나라만 지금 그 당시에 위기를, 금융위기를 넘겼습니다. 거기다가 4대강, 지금 홍수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국토 재정비했습니다. 거기다가요, 이명박 대통령 때는요, 집값이 제일 안정됐습니다. 오히려 강남 아파트 값이 떨어졌어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 발광을 하더라도요, 이명박 대통령이 강남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그 당시 서울시장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런 식으로 묶으면 아파트 값은 올라간다. 오히려 강남의 용적률을 다 높이고 재건축이라든가 도심 재생 개발을 통해 가지고 집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지금 저렇게 강남 묶어놓고 그 다음에 신도시 마구마구 만들면은 신도시에서요 갑자기 졸부들이 나타납니다. 땅값 받아갖고요. 그럼 그 졸부들이요, 그 돈 갖고 뭐 합니까? 강남에 아파트 샀어요. 지금도 그럴 겁니다. 지금요, 국토를요, SOC 대개발을 해가지고요, 온 나라 국토를 헤집어가지고요, 땅값을 올해만 주는 게 어마어마한 수십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수십조를 가지고요, 그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현찰 들고 와가지고, 이제 뭐 15억 현찰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지방에 가고, 국가에서 땅값 이거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강남에 있는 15억짜리 아파트 턱 사요. 그러고 나갔고, 그럼 당신 자금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국가에서 이렇게 토지 보상 받았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강남 아파트값 결국은 오른다. 왜? 수요가 있는데 공급을 묶어놓으면 그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나 하는 겁니다. 김현미가요, 자기가 오래오래 국토부 장관 하겠다고 그랬죠? 자, 김현미가요, 아마 있는 동안에 강남 아파트 값 치솟을 겁니다. 국토 이렇게 헤집어 놓고요. 이게 바로 실력 없는 아마추어들. 그 다음에 이번에 인사권을 가지고 검찰의 재갈을 물리고 윤석열이의 손발을 다치는 거. 사실 인사권 갖고 이렇게 하는 거는요, 하수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기적인 처방이죠.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정권은 여러분 실력이 없습니다. 아마추어입니다. 그리고 이 정권은 보고 배운 것도 없고요. 일해 본 적도 없어갖고 일을 할 줄을 모릅니다. 김현미 하는 거 보세요. 문재인 하는 거 보세요. 금방 다 드러나는 거죠. 유은혜 하는 거 보세요. 정말 실력 없는 삼류들이 와가지고 삼류들이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하면은요, 정말 망치는 겁니다. 삼류들은 놀고 있어야 돼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삼류들이 지들 세상이라 갖고 막 열심히 일하느라고 난리 아닙니까? 정말 큰일입니다. 자, 김리버비님, 힘내세요. 전여옥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더 리얼리언님, 실수가 반복되면 의도했다고 봐야지 않나요? 진짜 이상합니다. 그렇죠. 의도한 겁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윤석열이 우리다. 우리가 윤석열이다. 바로 이게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길입니다. 그 다음에
절대로 뺄셈 정치하면 안 됩니다. 4.15 총선에서 미우나 고우나 우리의 미움과 우리의 섭섭함과 모든 걸 내려놓고 다 합칩시다. 그래서 새로운 보수당하고 자유한국당이 합친 거 그거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재인 정권 내년에 대선 우리 있게 만들어 봅시다. 문재인 탄핵 우리가 가열차게 그 길로 힘을 다 모아가지고 4.15 총선에서요 보수가 다 똘똘 뭉쳐갖고 덧셈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진짜 보수당을 만들면은요 문재인 그때부터 힘 빠집니다. 검찰 윤석열 총장 사표 내라고 막 엉덩이 걷어차고 그런 모진 짓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윤석열입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저도 힘 많이 내겠습니다. 네.